안녕하세요. 신바람 구호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나노 3, 2학년 1학기 3단원의 두 번째 수단원 다양한 말의 모습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85쪽이고요.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그럼 바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의 종류를 살펴봤더니 설명문이고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는가 해봤더니 다양한 말하기 방식이 다양하다. 말하기 방식이 다양하다라는 것과 그 말할 때에 예의 바른 태도로 대화에 임해야 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징은요. 실제 발화 장면, 대화하는 장면을 예로 보여줌으로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듣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가문단부터 시작합니다. 다양한 말하기의 방식이다. 자, 우리는 말하기의 방식이 다른 경우를 흔히 본다. 예를 들어 나 좀 도와줘 라고 말하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이건 직접적으로 말한다는 거죠. 혹시 너 오후에 시간 있어? 라고 간접적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친구도 있다. 이처럼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말하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자, 개인적인 성향, 즉 말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죠. 1번이다. 사람이 살아온 삶의 배경에 따라서 말하기 방식은 달라진다. 말하기 방식이 다른 이유 몇 번이죠? 2번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살아온 고장이 어디인가에 따라서 말하기 방식이 달라진다. 그에 따라 어떤 사람들의 말은 상냥하게 들리고 어떤 사람들의 말은 무뚝뚝하게 들릴 수도 있다. 또 어떤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말하기의 방식이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청소년 세대와 노인 세대는 말하는 방식에 다른 점이 있고 여성과 남성도 말하는 방식에 차이가 있다. 한편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말한다. 상황에 따라서 말하는 방식이 다른 이유 3번이죠. 예를 들어 친구들과 대화할 때에는 은어나 유행어를 섞어 쓰다가도 학교에서 발표할 때는 그런 말을 잘 쓰지 않는다. 또 선생님과 대화할 때와 집에서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 주된 화제와 말하기 방식이 모두 다르다. 이와 같이 우리의 대화 장면을 잘 생각해보면 다양한 말하기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럼 다양한 말하기 방식이 있다. 근데 말하기 방식이 다른 이유는 뭐냐? 첫 번째,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다른다. 말하기 방식에 영향을 주는 요소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5번부터 정리하세요.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다. 두 번째는 뭐다? 삶의 배경 때문이다. 자신이 살아온 고장이라든가 그리고 자신이 속한 사회에 따라서 말하기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마지막은 뭡니까? 상황에 따라서 말하기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친구들과 대화할 때, 학교에서 발표할 때, 선생님과 대화할 때, 가족들과 이야기할 때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86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6쪽을 펴주시고요. 상황에 맞게 말하기 들어가 보도록 하죠. 만일 어떤 사람들이 자기 고장의 말만 사용한다면 서로 알아듣지 못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말을 뭐라고 한다? 표준어라고 한다.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말, 이것이 바로 뭐다? 표준어다. 자, 표준어를 왜 사용했다라는 거죠? 자기 고장의 말만 사용한다면 서로 알아듣지 못해서 의사소통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표준어를 제정한 이유입니다. 만들어서 정한 이유를 제정이라고 하죠. 만들어서 정한 이유다. 표준어는 국민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것이므로 공적인 자리에서 당연히 표준어를 사용해야 한다. 공적인 자리, 표준어를 사용할 상황이죠.
예를 들어 연설을 하거나 방송에서 뉴스를 진행할 때 표준어를 사용합니다. 표준어를 사용함으로써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표준어 사용의 효과가 되겠습니다. 자, 공적인 자리가 아니라면 표준어가 아닌 말로 대화할 수 있다. 자, 이제 뭡니까? 공적인 자리가 아니니까 이제 뭐를 사용할 수 있어요? 방언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투리를 말하는 겁니다. 방언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각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이를 방언이라고 한다. 각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한 말, 이것이 뭐라고요? 방언이다 라는 겁니다. 방언은 어릴 때부터 듣고 말하던 것이므로 가장 익숙하고 친근한 말이다. 따라서 가족 또는 고향 사람과의 대화라면 서로 귀에 익은 방언이 친근감을 주어 좋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사적인 만남이라면 다른 사람과의 사적인 만남, 자기 고장의 방언을 사용할 수 있다. 지금 밑줄 쳤죠? 두 군데? 이게 뭡니까? 이 밑줄 친 부분 지역 방언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는 상황 1번. 지역 방언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2번이 바로 다른 사람과의 사적인 만남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역 방언을 사용하면 왜 좋냐? 뭐 때문이다? 여기 나와 있죠?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 좋다. 친근감을 주기 때문에 좋다. 지역 방언 사용의 효과입니다. 자, 또 다음 문단 가볼까요? 세대, 성별, 직업, 학력 등에 따라 특징적인 말이 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사회방언이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계급방언이라고 하는데요, 지역방언과 사회방언이 나눠집니다. 방언에는요. 이러한 말은 같은 집단 내 사람들이 서로 뭐 하는데? 서로 공감대를 이루는데 도움을 준다. 사회방언 사용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이 여기 밑에 보실까요? 핵심 포인트. 이거 정리 잘 해두셔야 되겠죠? 표준어, 방언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 효과. 표준어가 있고 방언이 있는데요. 방언은 지역 방언과 사회 방언으로 나누어진다라는 겁니다. 표준어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말. 그리고 지역 방언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는 말. 사회 방언은 사회 계층이나 집단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말이다. 그래서 표준어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공적인 자리다. 연설이라든가 뉴스를 할 때. 그리고 방언은 사적인 자리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사회방언은 세대, 성별, 직업, 학력이 같은 경우다라는 거죠. 사회방언의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을 쌤이라고 한다거나 담임 선생님을 뭐 담탱이라고 한다거나 학생 주임 선생님을 학주라고 하는 어떤 그 집단에서만 쓰는 방언이 바로 사회방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표준어의 사용의 효과, 바로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는 거죠. 지역방언 사용의 효과는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친근감을 준다. 사회방언을 사용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 서로 공감대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87쪽으로 넘어가시죠. 언어 예절 지키기. 말을 할 때에는 항상 언어 예절을 지켜가며 말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비속어나 거친 말을 삼가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이게 바로 뭐냐면요, 언어 예절을 지키며 말하는 방법입니다.
1번입니다. 다른 사람의 신체적 약점을 드러내는 말이나 거친 욕설 등은 당사자뿐만 아니라 듣는 이, 나아가 말하는 이의 마음에도 상처를 준다. 자, 비속어를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말하는 이의 마음에도 상처를 준다라는 거예요. 듣는 사람뿐만 아니라 말하는 사람에도 준다라는 거죠. 이러한 폭력적인 언어는 인간관계를 해치고 한 개인의 삶을 파괴할 수도 있으며 사회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긍정적이며 서로를 존중하는 언어 생활을 하려는 태도를 갖고 나가야 한다. 표준어와 방언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도 언어 예절을 지키는 것이다. 표준어와 방언을 제대로 사용하는 것. 자, 언어 예절을 지키며 말하는 방법 2번이죠. 만약 공적인 자리에서 표준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고향 사람과의 대화에서 방언을 쓰지 않는다면 상대방이 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거나 이질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 된다. 언어 예절에 맞는 말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에 맞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다. 방법 3번입니다. 언어 예절을 지키며 말하는 방법 3번. 즉, 호칭어, 인사말, 존댓말 등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병원, 관공서, 상점 등에서 볼일을 마친 다음 근무하는 직원에게 수고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예의의 어긋남으로 안녕히 계세요 라고 인사하도록 한다. 우리가 많이 실수하는 거죠? 자, 이게 수고하십시오 라는 말은요, 수고하세요, 고생하세요 이런 말은요,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랫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하는 말은 어긋나는 거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기 방식이 다양하다는 점을 이해하여 상대방이 나와 다른 방식으로 말하더라도 이를 잘 이해하고 듣는 태도가 필요하다. 즉 상대방이 나와 다른 방언을 사용하고 독특한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람의 삶과 문화가 담겨있는 말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말하기 방식이 있음을 인정하고 상황에 알맞는 방식으로 언어 예절을 지켜 말할 때 비로소 뭐 할 수 있다? 교양 있고 즐거운 대화를 나눌 수 있다. 라 그러면서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제, 말할 때 지켜야 될 언어 예절을 정리해 둬야 되겠죠? 자, 뭐를 사용하지 말아라? 비속어나 거친 말을 삼가고 부드러운 말을 사용해라. 표준어와 방언을 제대로 사용하고 호칭어, 인사말, 존댓말 등을 정확히 알고 바르게 써야 한다. 들을 때 지켜야 할 언어 예절은 상대방의 말하기 방식을 존중하며 들어야 한다라고 말하며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다양한 대화에 대해서 그리고 다양한 말의 모습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배운 부분을 오마이노트로 정리하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